이번에 보실 물건은 폭락 수준으로 좀 많이 싸진 4층짜리 상가 주택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여기 이제 해당 경매 물건이에요. 그리고 물건 번호는 이제 보다시피 경매가 아니라 공매 물건입니다. 2023-0566 그리고 3번입니다. 감정가는 17억이 이제 10억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만 더 떨어지면 이제 반토막이 되는 거죠. 보증금은 1억, 그리고 상가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은 2015년. 그러니까 이제 한 8년 정도, 지은 지 8년 차 건물이다. 땅이 101평이고요. 건물이 202평. 그러니까 이제 절대 작은 평수는 아니죠. 200평 넘어가면 무조건 대형 평수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 매각일자는 11월 6일 오전 10시 온비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뷰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보이는 게 요게 해당 경매 물건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앞에 도로가 대략 한 15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해 있는 물건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면은 전부 다 여기도 이제 상가 무슨 그 공방이 있고, 그죠? 상가 주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가가 없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번에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비슷한 양식의 어떤 건물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나온 경매 물건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8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해당 경매 물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땡겨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상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꽃집으로 쓰고 있고, 여기는 이제 커피숍으로 쓰고 있는데 각각 한 10평 정도 돼요. 여기도 10평 정도. 그리고 이제 입구 해당 그 상가주택은 뭐 최고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상가는 이제 여기 문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 외관을 보면은 뭐 마감이나 이런 게 뭐 깨지거나 그런 어떤 손볼 때는 없어 보이고 나름 깔끔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층별 안내를 보면 좀 이따 볼 텐데,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 여기가 4층이고, 그래서 여기 각각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층도 마찬가지로 4층도. 근데 이제 4층까지는 복층 있죠. 4층은 복층을 한 12평, 15평 정도 되는 복층을 추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넓게 쓸 수 있는 구조로 빠졌다. 이렇게 건평이 200평이잖아요. 근데 두 가구 수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한 집당 3룸, 그러니까 방 3개, 그다음 화장실 2개 정도, 매우 큰 아파트로 치면 30평대 정도 되는 구조로 크게 빠진 상가주택이다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기 4층 위에가 그 제시에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하나 집이 있고 또 이 안쪽으로 집 하나 있어서 건물이 반으로 갈려서 1호, 2호, 3호, 4호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차 같은 경우는 여기 6대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여기는 이제 입구이기 때문에 입구에도 뭐 되면은 이제 총 6대는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차 대수나, 왜냐면 여기가 그 상가 2개, 그 다음에 각각 건물의 각 층에 2세대, 그래서 총 8세대가 상가 포함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는 또 손님도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차 공간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해당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방을 또 여러 개 빼면은 그만큼 주차 공간은 좀 딸리니까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상가주택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고요. 이렇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위치에 해당 경매 물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관이나 이런 걸 살펴봤고 좀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평면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도로예요. 도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15m 정도 되는 도로고, 그래서 이쪽에 봤을 때 여기가 그 꽃집이었고 여기가 커피숍이었죠. 그래서 10평씩이었고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에요. 그래서 승강기 있고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 1층은 화장실, 상가 화장실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층 평면도를 이렇게 좀 봤고요.
그리고 2층부터 4층은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 이제 도로고 입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승강기 타고 이제 2층, 3층, 4층 올라가면 되는데, 보면은 이제 이쪽이 1호고, 그러니까 이제 도로랑 맞닿아 있는 데가 1호예요. 그 다음에 안쪽이 2호고요. 그래서 보면은 현관문이 양쪽으로 있고, 그래서 1호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방이 하나, 두 개, 세 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안방, 그러니까 안방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이 있죠. 그쵸. 이게 공용 화장실. 이게 이제 그거네요. 이게 공용 화장실이고, 이게 이제 안방인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이 두 개로 빠져 있고, 마찬가지로 2호도 마찬가지예요. 방 하나, 두 개,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안방 쪽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공용 화장실, 안방 쪽도 화장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방이 3개, 그 다음에 화장실이 2개인 구조가 동일하게 2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4층 같은 경우는 복층 제시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층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걸 이제 쓸 수 있는 평수가 대략 한 15평. 복도랑 이런 걸 빼더라도 15평을 추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있어서 뭐 3층, 4층 살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평면도 여기 이제 도로고, 그죠? 그래서 여기 제시회가 기역이거든요. 이 파란색. 그래서 이렇게 제시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적도는 이제 약간 이제 땅은 이제 직사각형으로 번듯하죠.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15m 일종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1층 꽃집, 그 상가 있었죠. 1층에 10평 정도 되는 게가 여기가 이제 꽃집으로 내부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1층 카페 내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그쵸, 그 1층 꽃집이랑 그 다음에 카페는 영업을 좀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층 입구를 보면은 여기 우편함이 8개죠. 그쵸? 그래서 8개는 이제 주거용, 그 다음에 상가 해서 총 8개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공동현관이 이제 비번으로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볼 거는 이제 바닥, 여기 주차 공간, 그다음 벽면, 그다음 천장에 대해서 뭐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서 깔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호, 이 현관 201호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2층부터 4층까지 현관문이 이렇게 일체형 손잡이가 달린 전자키, 인터폰, 그다음에 타일이나 이런 부분도 뭐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년 차고 해서 나중에 이거 낙찰받고 크게 뭐 수리나 이런 부담은 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시의 건물, 그러니까 복층 401호, 401호가 이 도로변, 그쵸? 지금 도로변 왼쪽, 그러니까 여기 도로변 있고 건물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1호고 여기가 2호였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1호 쪽이 이제 복층인데 이렇게 그 복층으로 되어 있다. 제시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복층 내부 같은 경우도 평수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15평이니까 이 문이 좀 많이 달려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투룸, 방 2개 정도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창고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그 어떤 살림이나 이런 집기들을 그냥 보관하는 용도로 썼네요. 이거 402호 같은 경우는 옥상을 이제 여기가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테이블 놓고 파라솔 놓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썼네요. 나름 꾸며서. 그래서 4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옥상을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402호 복층 내부인데 여튼 용도에 맞게끔 뭐 테라스를 해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카페식으로 이렇게 꾸며서, 그리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요새 캠핑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꾸며서 쓸 수 있는 게 4층입니다. 그래서 층별 안내도를 보면은 아까 1층은 상계 2개, 그러니까 10평짜리, 그래서 2개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3룸 2개인데 57평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승강기랑 계단 공용을 7평을 빼더라도 50평이잖아요. 그럼 이걸 반으로 나누면은 25평 정도가 돼요.
25평. 근데 25평에 방 3개, 화장실 2개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아파트로 따지면 30평대고,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플러스 15평. 방 2개에다가 뭐 구체적인 어떤 평수나 그 다음에 어떤 구조나 이런 거는 특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아까 문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방이 2개,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정도가 있으면 이제 15평으로 좀 빠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25평 플러스 15평을 쓸 수가 있으니까 거의 뭐 40평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로 치면 그래도 중대형 뭐 40평 후반대의 어떤 평수를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평수의 수요가 사실 좀 덜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룸 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작은 평수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원룸이나 이런 거 새놓으려면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주변에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식구 수는 많은데 거주 비용이나 어떤 그 가격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이런 평수를 또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임대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평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소 기준일을 보면요, 이게 이제 그 2015년 4월 9일이에요. 2015년 4월 9일. 임차인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있는데 임차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소 기준일이 2015년 4월 9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데 확정일자가 전부 18년, 19년, 23년 전입 날짜를 볼게요. 전입 날짜, 확정일자도 뭐 이거는 배당의 그거라 일단 이제 그 선순위냐,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을 갖추냐 이런 거 보려면 전입일자를 봐야 돼요. 19, 18, 22, 19 전부 다 후순위죠. 그래서 뭐 낙찰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여기 점포 1 302호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제 상가 1층 여기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꽃집이에요. 여기랑 302호가 이제 소유자가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뭐 에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커피숍입니다. 2000에 55 쓰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상가를 안 쓴다고 하면 55의 월세를 더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201호, 그 다음에 301호가 되겠고 400 여기가 1호, 402호, 202호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401호인지 여기가 401호겠군요. 그래서 전부 다 살고 있고 302호 소유자가 있으니까 거의 만실이죠.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죠. 보면 4층이 복층이고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이게 보증금이 5,500 들어와 있고, 여기 402호는 또 1억 2천, 그 다음에 301호는 또 1억, 또 그 다음에 201호하고 202호는 또 9천 전세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각각이고, 그 다음에 401호만 5,500인데 월세를 안 받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정황인지 요거는 뭐 알 필요는 없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3룸 기준으로 전세가 9천에서 최소 9천에서 1억 2천까지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가는 10평 기준으로 아까 2천에 55니까 그래도 60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당 물건의 위치를 보면 여기가 이제 본건이고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은 이제 그 안성 IC 경부선이죠. 그리고 이쪽 여기가 이제 왼쪽으로 하면 평택시청이고 이쪽이 이제 안성시청이거든요. 38번 국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8번 국도가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횡으로 지나가는 게 38번 국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가 있으면은 이제 경부선이나 38번 국도 타고 뭐 외곽으로 출퇴근하기 쉽고,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중교통 이용하는데도 좀 무리가 없어 보이고, 그다음 왼쪽에 보면 용인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25평, 방 3개, 그다음에 화장실이 2개죠. 그러니까 이런 평수면 식구가 많아요. 식구수가 기본 4인에서 6인 식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는 그런 식구들은 또 좋겠죠. 세대들은 학교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본건이 여기 있고요. 좀 아래쪽으로는 스타필드가 있네요. 안성. 그리고 왼쪽으로는 평택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그
메이저 어떤 프리미엄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런 아파트 대단지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편한 세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르지오 있고, 반도, 유라,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그리고 태산, 1차 아파트. 그죠? 그래서 여기는 2023년 11월 예상인데, 센트럴도 예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대단지가 좀 몰려 있고, 주변에 다만 이제 어떤 상가주택들이 몰려 있는, 다가구가 몰려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경매 물건이다. 그리고 이제 월세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리플라워라고 써 있는 게 이제 해당 경매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앞에 떨어져 있는 숫자 4라고 표기가 돼 있죠. 근데 이제 10년 이내, 본건은 이제 8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합니다. 그 연차가. 근데 15평입니다. 본건은 25평이죠. 평수가 10평이 더 커요. 근데 월세가 800에 72만원. 그러니까 절대 어떤 이쪽 평택 이쪽이 임대료 수준이 절대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쵸? 요 정도면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룸인데, 물론 이제 신축이고, 보시면 컨디션 상태가 다 좋죠. 내부 상태도 화이트로 해갖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이제 15평인데 71, 여기도 70, 71, 65가 또 있는데 이건 또 13평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두어 평이 작은데도 65만원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정한다고 하면은 본건 같은 경우는 80 이상 받지 않을까, 월세를. 그죠? 물론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얼마에 두냐에 따라서 좀씩 달라질 텐데, 그래도 이제 80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건 바로 옆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9평 정도 되는 거예요. 1.5룸. 그러니까 1.5룸은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방이 하나 있고요. 네, 주방 겸 거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욕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그 방이 두 개로 빠진 게 아니라 이 방 하나가 주방 겸 거실로 빠져서 1.5룸, 그다음 미투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 게 9평이죠. 굉장히 좀 작죠. 본권은 25평입니다. 방도 3개고. 근데 357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준을 본다고 하면은 절대 작은 그건 아니죠. 52짜리도 있네요. 56, 55.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변에 어떤 월세 수준이 높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아까 그 70만원짜리에 비해서는 사진을 좀 이렇게 좀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가 그래도 생활의 흔적이 좀 보여지는, 신식은 아닌 그런 느낌의 어떤 물건이네요. 그리고 또 월세 매물을 보면 여기에요. 바로 그 본건이랑 좀 가깝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이내 13평, 그리고 투룸인데 1069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60, 7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본다고 하면 본건은 그래도 80, 25평 기준은 80은 받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아파트, 여기는 이제 주상복합이고 여기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 3억 2천이에요. 그리고 40평대 같은 경우는 4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25평은 여기에 좀 해당할 겁니다. 근데 3억 2천이면 좀 부담이 되죠. 매매로 하려고 하더라도, 아니면 전세로 들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월세가 아까 제가 80이었잖아. 그 이상은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랑 주상복합은 또 관리비도 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길 가야 되는데 식구수가 많으니까 뭐 6인이 됐든 뭐 7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오는 게 낫죠. 왜냐면 이제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좀 덜하고 월세가 오히려 여기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런 어떤 큰 평수를 원하면서 좀 주거 비용을 아끼려는 그런 사람들을 좀 잡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지금 원룸뿐만 아니라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건물 요 하나에 4개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와 있고 3, 4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본권 같은 경우는 지금 25평에다가 평수가 크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10평대예요. 9평대도 있고, 그러니까 원룸도 있고, 그런 평수들이 많아요. 그죠? 거기에서 사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25평은 비인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인기는 말 그대로 이제 아파트 들어가려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거주 비용을 아끼려는 그런 사람들의 수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총 월세를 추정해 보면요, 대략 이제 610만 원 정도 추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가를 이거보다 아마 더 받을 거긴 해요. 물론 이제 보증금에 따라서 좀씩 왔다 갔다 한다는 점 감안하고요. 그래서 상가가 이제 55만 원 곱하기 2 하면 이제 110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이니까 1000으로 줄이면은 60까지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되고, 80. 그러니까 이제 3룸 하나당 80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4층 같은 경우는 더 크잖아요. 그래서 90을 잡고, 그래서 이제 다 합해서 최종 610만 원을 좀 잡았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지금 10억대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해당 물건의 총평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폭락 수준으로 17억이 7억이 됐다. 대형 상가주택이고 건평이 200평입니다. 그리고 8년차 승인 건물이기 때문에 오래된 노후된 그런 건물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깔끔하기 때문에 수리비 부담, 그렇죠? 수리비 부담이 좀 더 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건물 외관도 깔끔했죠. 그리고 월세 수익이 610만 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큰 평수,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는 원룸, 투룸, 그러니까 10평대가 많았어요. 20평대 잘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단점이 존재해요. 근데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이제 3억대, 뭐 4억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쪽으로 좀 끌어와야겠죠. 그래서 식구수에 많은 인테리어, 내부를 좀 깔끔하게, 그 다음에 옵션이나, 그러니까 식구수 많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원룸이나 투룸을 옵션을 해주지, 이렇게 3룸 있고 4인 식구, 6인 식구 이런 분들은 자기가 냉장고랑 세탁기 다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옵션을 맞춰주는 것보다도 그냥 내부 인테리어를 좀 깔끔하게 해주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옵션이나 이런 놀 공간, 그리고 어떤 그 공간에 맞는, 그리고 이제 톤에 맞는 그런 식의 어떤 인테리어를 아파트 느낌 나게끔 그런 식의 인테리어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큰 평수기 때문에.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는 사실 옵션을 맞춰줘야 되지만 식구수 많은 그런 집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옵션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갖고 옵니다. 살림짓기를. 그래서 일단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도 뭐 괜찮은데요, 실거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가 302호 주인이 302호랑 1층 꽃집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주도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1층에 그 어떤 장사 수완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상가를 10평 정도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장사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월세는 빠지고, 그리고 해당 물건을 낙찰받고 건물 관리까지 하면서도 월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적합한 물건입니다. 다만 이제 가격대가 싸진 않죠. 물론 이제 17억 대비 10억이면은 많이 싸졌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대출 좀 받아갖고 월세가 이만큼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커버하면서도 본인이 이제 상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주거 비용도 세이브 되니까 이래저래 좀 용처가 좀 괜찮은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합니다.